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에 나온 두 한인 후보에 대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운항 중 엔진이 폭발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37 여객기 사고 원인은 금속 피로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뉴욕 일원에서 이민자 단속이 실시돼 불법 체류 이민자가 무더기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대 흑인 하버드 대학생이 경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배우 출신 신시아 닉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쿠오모 주지사와의 지지율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에 나온 두 한인 후보에 대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 간 대결로 한인 유권자들의 표가 갈라지면 한인 시장 탄생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다수의 한인 후보가 출마하면서 뜨거운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 시장 선거에 크리스 정, 박차수 두 명의 한인 후보가 나서면서 한인 유권자의 표가 갈려 또 다른 후보인 제임스 로툰도 현 시장에게 유리한 선거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한인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지난 16일 박차수 후보와 펠팍 한인 시장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놓고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지금 펠팍 한인 역사 30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인 유력 정치인이 정말 한 분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이 기회에 우리 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인구나 경제만 한인타운이 아니고 정말로 정치력으로도 한인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런. 박 후보가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은 회피했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다는 것이 유권자협의회의 분석이지만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단일화 제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권자협의회는 내일 저녁 예정된 한인 후보자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두 후보 간 단일화를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운항 중 엔진이 폭발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37 여객기 사고의 원인은 금속 피로 때문이라고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로버트 서멀트 위원장은 어젯밤 기자회견에서 비행기 엔진의 팬 블레이드 중 하나가 분리돼 사라졌다며 금속 피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금속 피로는 고속 회전하는 기계 장치 등에서 금속이 지속적인 진동에 의해 물러지면서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어제 오전 뉴욕을 떠나 댈러스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보잉 737기는 3만 피트 고도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파편이 유리창을 부숴 여성 승객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으며 여객기는 필라델피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망자는 뉴멕시코 앨버커키에 거주하는 제니퍼 리오던이라는 이름의 40대 여성으로 유리창이 부서지면서 비행기 밖으로 상반신이 빨려 나갔다 남성 승객들의 도움으로 안으로 끌려 들어왔지만 엔진과 유리창 파편에 심한 상처를 입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엔진 폭발이 일어난 항공기와 같은 기종 여객기들의 엔진 검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검사를 마치기까지 약 3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뉴욕 일원에서 이민자 단속이 실시돼 불법 체류 이민자가 무더기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자가 한인을 비롯해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9일부터 엿새 동안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 등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쳐 51개국 출신 225명의 이민자를 적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80명은 범죄 전과가 있거나 범죄 케이스가 법원에 계류된 상태였으며 80명 이상은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후 다시 미입국한 이민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번 체포작전은 공공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나 연방이민법을 위반한 자, 불법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히며 이번에 검거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미국 내에서 형사처벌 절차를 밟아야 할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CA 관계자는 뉴욕과 같은 이민자 보호 도시는 이민법 위반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범죄 전과자에게도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흑인 하버드 대학생이 경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밤 캠브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생 셀롬 오히네가 경찰 6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한 시민이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옷을 벗어 자신의 얼굴에 던졌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고, 동영상에는 경찰 6명이 흑인 남학생과 대치하던 중 갑자기 그를 쓰러뜨리고 무차별 구타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학생들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하버드 대학교 흑인학생회는 학생이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드랜빌 바드 캠브리지 경찰서장은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흑인 학생은 체포에 불응해 거세게 저항했으며 구급차에 탄 뒤에도 난동을 피워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배우 출신 신시아 닉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쿠오모 주지사와의 지지율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닉슨은 진보 진영을 겨냥한 강력한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닉슨의 현재 지지율은 27%로 나타나 경선 출마 발표 당시에 19%에서 8%포인트 올랐다고 시에나 칼리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반면 쿠오모 주지사는 66%에서 58%로 떨어져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47%포인트에서 3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뉴욕 주민의 47%는 쿠오모 주지사의 3선 성공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주지사가 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쿠오모 주지사의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9%, 그렇지 않다는 답은 44%로 나타나 업무 수행과 관련해 8년 만에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닉슨은 동성애와 마리화나 등의 이슈에서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며 노동가족당의 공식 지지까지 이끌어냈으며 진보 진영을 겨냥한 선거 캠페인이 더욱 강력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동가족당의 공식 지지로 닉슨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노동자 계층 유권자의 표를 얻는 데 유리해졌으며 만약 예비선거에서 패하더라도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쿠오모 주지사가 각종 진보 이슈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올해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매거진은 어제 닉슨은 이미 승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주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범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사망할 경우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경범으로 간주되고 있는 무면허 사고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운전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숨지거나 다쳐도 경범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차량 살인 혐의를 적용해 D급 중범으로 간주하며 부상자가 발생하면 E급 중범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범죄는 최대 양형 기준이 실형 1년이지만 D급 중범은 최대 7년, E급 중범은 최대 4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지난 2013년 퀸즈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어린이가 면허 정지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이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는데 당시에도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었지만 하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현행법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인들도 입주해 있는 퀸즈 플러싱 대형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재산 피해와 함께 10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144 스트리트과 41 애비뉴의 7층 아파트에서 어제 오후 2시쯤 원인을 알 수 없는 3급 알람 규모의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는 이 아파트 4층에서 처음 시작돼 위층과 아래층으로 빠르게 번져 10여 가구의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운 후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고 뉴욕시 소방국이 밝혔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피해를 당한 10여 가구의 가족들은 현재 인근 호텔로 피신해 있습니다. 10여 가구 가운데 9가구는 중국계이며 히스패닉은 한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식당이나 쇼핑몰 화장실 등에 종이 타올 대신 에어 드라이어가 설치돼 왔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 에어 드라이로 인해 각종 세균이 번식해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커네티컷 대학 의과대 연구팀이 이 대학에 설치된 36개의 에어 드라이어를 조사한 결과 드라이어가 내뿜는 공기에서 유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드라이어가 이용자의 손은 물론 화장실 내에도 유해 박테리아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생물학협회도 조사에서 에어 드라이어를 통해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가 재생산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타월만 쓰는 화장실에서는 평균 6가지의 병원균이 발견됐지만 에어 드라이어가 있는 화장실에서는 무려 254가지의 세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어 드라이어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손은 물론 빌딩 전체에도 바이러스가 퍼져 악영향을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연구팀은 해당 박테리아가 인체에 어떤 구체적인 질병을 유발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에어드라이어가 설치된 화장실의 변기 커버는 반드시 닫아놓아야 하며 드라이어 주변에 물기가 없도록 하며 손 세정제 비치를 권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아은행은 주주들에게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합니다. 노아은행 이사회는 4월 17일까지 등재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주당 1달러 25센트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중 선택이 가능하며 총 현금 배당액은 50만 달러입니다. 노아은행은 2011년 순수 동포은행 전환 9개월 만에 5% 주식 배당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매년 실적을 바탕으로 5%에서 10%의 주식 배당을 실시해 왔습니다. 노아은행은 2018년 3월 30일 기준으로 약 3억 8,700만 달러의 자산, 3억 3,100만 달러의 예금, 그리고 3억 3천만 달러의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을 김영옥 대령 하이웨이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주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주의회 교통위원회는 오렌지 카운티 북부 5번 프리웨이에 알티샤와 나트 구간을 김영옥 하이웨이로 지정하자는 기념 사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68지구 최석호 의원과 65지구 셰런 콕 실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오는 9월쯤에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칠 예정이며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미 전역에서 한인의 이름을 딴 하이웨이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결의문은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기대했던 또 고대했던 그런 사항이 돼서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과 같이 기쁨을 쉐어하는 심정이니까 다행한 일이죠. 한편 지난 200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영옥 대령은 세계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에 참전해 많은 공훈을 세우며 현재까지 미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꼽히고 있으며 전역 이후에는 한인 건강정보센터, 한미연합회, 한미박물관 등의 건립에 앞장서며 한인사회 봉사에도 힘썼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과 더불어 한인들의 성폭력 피해 대부분은 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피해자 가운데 대부분인 75%가 직장 내 관계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업무 시간 중 사무실이나 회의실은 물론 회식 장소, 노래방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상담도 있었다고 상담소 측은 전했습니다. 한편 한인 가정상담소는 지난달 미투 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 소리를 시작한 이후 17일 동안 한라인에 8통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며 연간 평균 상담 전화가 1통에서 2통에 불과하던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어제 IRS 웹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늘까지로 연장됐습니다. IRS의 디렉트 페이가 작동되지 않아 체킹과 세이빙 계좌를 통한 밀린 세금의 온라인 납부가 불가능했습니다. IRS는 이번 시스템 결함으로 세금 보고와 납부가 늦어진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부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폐쇄성 폐질환 등 지병으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의 부시 여사는 남편과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부시 여사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945년 결혼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73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온 대통령 부부이기도 합니다. 뉴욕시 헬기 이착륙지에서 소음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관광용 헬기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카를로스 멘차카 의원은 관광용 헬기의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까지 헬기 업체들은 관광객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롱스의 메이저리그 축구팀인 뉴욕시 풋볼 클럽 구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릴레이티드 캠퍼니즈 등이 최근 7억 달러를 투입해 12.8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2만 6천석이 구비된 축구장과 상업용 건물, 서민 아파트 등을 세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계획을 뉴욕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실화될 경우 2022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영상 10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영상 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